안녕하세요. 예, 예.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 7회 잡혀 있고요. 오늘 이제 추가 프린트는 이제 순환 따라오신 분은 이제 추가 판례가 나왔죠. 예, 추가 판례는 이제 우리 그 판례집이 이제 교재인데 그 판례집 이후에 나온 판례, 최근 이제 6월 달까지 6월 10일자까지 나온 판례를 갖고 넣었어요. 순환 따라오신 분은 26페이지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판례부터 새로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 붙이시면 되죠. 그러니까 25페이지부터 이어 붙이시면 되죠. 순환 따라오신 분은. 이순환 이후 이제 지금 3순환이잖아요. 2순환까지가 26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6페이지 중간부터 43페이지인가 그렇죠? 그때까지 나온 판례가 이제 최근 판례. 선별했어요. 선별했고 뭐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최신 판례 나온다면은 충분히 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법무사 시험에 최신 판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이후 꽤 나와요. 23년 이후 최근 한 4-5년 걸 잘 많이 낸다 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 자료가 하나 나갔고 또 하나 나간 건 서기보 문제가 나갔죠. 24년도 서기보 문제. 그다음에 내일 승진, 그다음에 법행, 그다음에 법무사. 서기보 문제는 올해 가장 최근 게 이제 서기보가 올해 본 게 있어요. 5월 달쯤인가? 6월 21일인가? 그때 본 거 있어요. 그때가 이제 최근 거 이제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24년도, 25년도 법승하고 25년도 법행은 왜 없냐? 24년도 법승은 시험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24년도가 가장 최신 거예요. 그래서 넣은 거고. 그러면 25년 법행은 왜 없냐? 25년 법행이 시험 제도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민법 객관식 문제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주관식만 남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법행은 객관식이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민법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4년도가 가장 최신 건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먼저 강의 이제 방법은 이제 한 시간하고 2시간, 그러니까 두 타임 정도는 이제 판례, 이제 오늘은 이제 추가 프린트 판례하고, 그다음에 판례집 한 대의 정도까지 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타임은 이제 그 서기보 문제라든가 법승 문제, 최근 문제를 같이 이제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답 위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답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확인하고. 제가 한 것만 하시면 안 돼. 집에 가서 다 풀어보셔야 돼요. 최근 문제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OX를 공부하시면 소득이 있어요. OX를 공부하시면. 답만 맞추는 게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OX로 각각의 지문을 가져가시면 예를 들어서 뭐 법원 서기보에서 틀리게 물어봤는데 우리 법무사님은 그걸 살짝 변형시켜서 맞게 뭐 이런 식으로 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똑같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비슷하게. 자, 그러면 이제 추가 판례를 가볼게요. 요 추가 판례죠.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판례는 답 위주로 맞추시면 돼요. 판결문지 1번 보시면 당사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 이 키워드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동업약정을 했어요. 자,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가 이 주식회사 설립한 경우에도 적용되냐 이 소리야. 결론 적용 안 된다라고 체크하시고 물어볼 수 있어요. 객관식은 충분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볼드체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1페이지부터 뭐 2페이지까지 좀 장황하게 쓰여 있는 판례 있죠. 핵심만 저는 일단 볼게요. 그 판시상 위주로 보시면. 자, 이것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1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판시상, 그 판례번호 밑에 판시상 있죠? 읽어볼게. 갑등이 소유하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뭐라고 작성했냐? 특약상을 뭐라고 넣냐? 계약 해지 성립 여부에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렇죠. 법원의 판결에 따르되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인천의 권리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특약을 맺었어요. 자, 이 특약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자, 밑에 하단 볼드체.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유지된다라고 보는 특약, 그 부분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의 특약이 임차인이 이제 그 차임을 이제 3기 이상 연체돼 가지고 임대인이 해지했어요. 해지하면서 임차물 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이때 인대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너 나하고 특약이 이런 특약이 있지 않았냐? 즉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너하고 나하고 임대차 관계는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면서 임대인의 그 인도소송, 명도소송을 기각시려하는 항변으로 작용할 수 있냐? 이 소리.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 어떤 의미라는 거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볼드체 1페이지 하단 볼드체 옆으로 밑줄을 잠깐 봐볼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의 청산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을 이유로 임차 목적에 반환 등 임대차 관계의 청산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2페이지 상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키워드죠.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되 확정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한다는 의미일 뿐인 것이지. 그 옆에 볼드체, 그 볼드체 살짝 바꿔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의 반환처를 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임대인의 명도성을 기각시키는 그런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나머지 밑에 그 2페이지 그 중간 있는 부분은 각자 보시고 핵심 판시상 위주로 보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 위주로 보시면 결론 위주로 낼 테니까. 그다음에 2페이지 하단부터 3페이지까지 이제 걸쳐 있는 판례죠. 이것도 판결로지 1번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3페이지 상단에 있죠. 밑줄 친 거부터 보시면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 있는 등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즉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 또는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 원칙 이렇게 작용하는데, 자, 그다 함께 이제 시험에 물어볼 거예요.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하나의 뜻으로 해석될 때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죠?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한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받으면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의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요 비슷한 판례가 그 후에도 한번 나왔어요. 우리 그 프린트도 넣어놨는데 16페이지 가봐요. 체크해 두시고 같이 연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6페이지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판례 하나 있죠? 같은 취지 판례. 16페이지 추가 프린트 16페이지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판례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나왔다 이 소리야. 최근에 판례가. 이건 객관식에 나올 것 같다 이 소리야. 나온다. 체크해 두시고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를 어떻게 자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출제자가. 자, 답지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최신 판례는 주로 답지문이야. 3페이지 그 중간에 들어가는 판례죠. 3페이지 다시 가셔서 이건 저당권부 채권 양도에 관한 얘기예요. 자, 저당권부 채권 양도는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대항 요건도 갖춰야 되고 채권 양도로서 지명채권 양도로서 제3자 대항에서는 확정일치 통지 승낙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죠. 자, 그런데 채권 양도로서 확정일치 통지는 못 갖춘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명의냐. 그자가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등기 부당이 기재된 그것만 갖고 임의경매 실행할 수 있는가? 실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배당도 받아갈 수 있는가? 배당도 받아갈 수 있어요? 채무자가 뭐 하지 않는 이상, 즉시 항고하지 않는 이상. 자, 채무자가 만약 즉시 항고했다면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명의니 입증해야지 나 채권 양도로서 확정일자 통지 승낙 갖춘 자다라고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고. 자, 3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 걸쳐있는 판례는 자, 4는 이행인수인지 즉 이런 게 있죠. 그 매매 대상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 요거 통상 이행인수로 보죠. 근데 이것이 면책 채무일 수도 있어요. 채권 승낙을 얻는다면. 자, 이때 이행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 요거는 법률상 사실관계, 법률상 문제다.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가 이 이행인수인지 면책 채무인수에 대한 명확한 어떤 설명 의무를 의뢰인한테 제시를 안 해줬어요. 자, 이럴 때
그건 중개사는 보통 이제 사실행위만 알선하는 자기 때문에 중개업무가 속성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중개사한테는 법률상 그 판단해줄 설명물을 없다라고 본 거예요. 이 사안이 이행인수인지 면책재무인수인지 이 법을 공부한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하는 변호사 묻혀서 쉽지 않은 사안인데 이걸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당사자한테 설명해줄 의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공인중개사는 사실행위, 중개업무, 알선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인수인지 면책재무인수에 관한 그 사안을 의뢰인한테 고객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의치 위반 아니다. 위반 아니다. 중개업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본 사례 그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어. 이것도 답지문으로 물을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물어보겠어. 이행인수, 면책재무인수에 관한 사항은 법상 사무이지만 공인중개사도 의뢰인한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않았다면 중개업법 신의치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성간지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지? 틀리게. 자, 4페이지 중간부터 5페이지 걸쳐 있는 판례는 자, 요건 이제 이것도 뭐 기존에도 있었던 판례들이에요. 뭐 새로 뚝 떨어진 판례는 아니고 기존에도 있었던 판례, 반복되는 판례인 거죠.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이 해산할 때, 자, 조합이 탈퇴하면 지분 환급 청구권. 조합 관계가 청산 해산되는 거 아니죠? 탈퇴는 유지되는 것이고, 조합이 해산되면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대신 조합은 해산,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그렇죠? 네, 그런 식의 흐름이니까 그건 각자 읽어봐 주시고 볼드체 부분만 좀 참고해 보시면 조합이 탈퇴하게 되면 이제 그 지분 환급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조합 재산이 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조합 재산에 관한 증명 책임 조합원한테 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시고 5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결 4번까지는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판결 4번은 민소법 관련된 쟁점이니까 그건 제껴 두시고 그건 안 보셔도 되고 5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례 가보시면 요거 이제 매도 쌍무계약 관련해서 매도인의 그 이행 제공의 정도와 매수인의 이행 제공의 정도에 관한 그 결련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그 쌍무계약에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거야. 수령을 제대로 안 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해. 그러면 매수인의 이행 제공의 정도도 완화돼 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들러리 지문이지. 나온다면 들러리 지문. 이런 식으로 눈에 익혀두시는 거죠. 답지문으로 물을 가능성이 좀 낮아. 이런 것들은 들러리 지문이지. 이런 얘기지. 자, 5페이지 중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죠. 이런 것들은 답지문이지. 나온다면은. 밑줄 읽어볼게.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목적을 사용 수익할 의무, 주된급부를 말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차임지급 의무. 이게 주된급부무죠. 밑줄.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임대차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즉 왜? 낙성, 약정계약이기 때문에 요물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낙성 불효식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래서 볼드체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 지와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물론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인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다. 이렇게 흐름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라는 것이 목적물을 꼭 인도받아야지만 차임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냐? 아니다 이 소리야. 계약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 수익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요물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고 6페이지 가볼게. 6페이지 상단. 이것도 뭐 기존에 있었던 판례, 새로 뚝 떨어진 판례는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판례인데 반복돼서 나오는 최신 판례죠. 6페이지 상단 볼드체 읽어볼게.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서처럼 키워드 조합은 그 조합에 관한 규정된 그 법률에 따라서 해산되고 그러는 것이지 또 제명하거나 일반 계약 같은 해제할 수 있는가? 일반 매매계약 같은 해제, 그랬더니 원상회부 이런 게 적용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객관식이 잘 물어봐요. 일반 계약에서처럼 조합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원상회부 의무를 부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반 계약처럼 해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그 밑에 또 볼드체 읽어볼게.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해 신뢰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물어봐요. 객관식에 잘 물어보는 질문들이야. 자, 그 밑에 이제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이제 걸쳐 있는 판례인데 결론부터 그냥 짧게 처리하고 넘어갈게요. 상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민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민법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멸시효하고도 이게 문제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잠깐 얘기해 볼게. 갑 소유 차량 그에 따른 을 소유 차량이 서로 공동 불법행위 저질렀어요. 여기 이제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고, 이 두 사람은 공동 불법 행위자야.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갑소유 차량에도 보험자가 있겠고, 보험회사죠 물론. 보험회사죠. 그럼 이 사람은 피보험자겠지? 이제 보험자. 보험회사란 뜻이야. 보험회사, 보험자. 그리고 여기도 보험회사가 있겠지? 예, 보험자, 보험회사. 이때 이 보험자가 이 보험자가 이 갑소유 차량 이 보험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물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직접 구상권. 요거는 5년 소멸시효. 그렇죠? 그런데 요 갑소유 차량은 을 소유 차량에 대한 요 구상권이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의 법리로다가 보험자 대의 법리로다가 대의 법리로다가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직접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만 대위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자, 요 구상권을 이 보험회사가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이때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이렇게 보는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구상권은 5년 소멸시효지만 그러니까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는 문제가 직접 구상권은 5년 소멸시효지만 보험자 대위 법리로 권리 행사할 때는 10년 소멸시효다. 이렇게 보는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올 거냐? 직접 구상권도 5년 소멸시효고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른 구상권도 5년 소멸시효다. 그럼 틀린 거야.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 문제 푸는 방법은. 자, 뭐 길게 느려있지만 다 읽어보지 말라 이 뜻이야.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다 써놨냐? 일단 사실관계를 좀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명은 그 대신 간단하게 해드린다. 이제. 그리고서 치고 넘어가라. 오래 붙들고 있지 말고. 자.